안녕하세요. 카포프의 로디입니다. 이번 2026년 서울 디자인 리빙 페어 다녀오셨나요?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 디자이너들도 가고 브랜드 관계자들도 가고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도 많이 찾아오죠. 저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저는 물건만 구경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이 트렌드 리빙 페어라는 공간에서 시장의 언어를 읽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나왔는지, 어떤 제품이 이쁜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다녀왔어요. 사실 그래서 리빙페어는 트렌드만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과 소비자의 본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시장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소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갑을 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 제품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가 될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교육하고 있는 CMF 디자인이나 카포프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하실 수 있는 링크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페어가 달라졌다. 먼저 이번 리빙 페어에서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부스마다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넘쳤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참여 기업 수도 약간 준 것 같고요. 올해는 기업들이 이벤트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 브랜드들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중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과장하지 않고 풀리게 하지 않는 딱 핵심만 절제된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 이건 브랜드만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과거에는 팝업 스토어가 유행을 하던 것처럼 많이 보여줄수록, 많이 채울수록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무엇을 덜어내느냐가 브랜드의 수준을 말해주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절제된 모습 자체가 지금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처럼 느껴졌어요. 두 개의 극단. 둘러보니까 내 수준에 맞는, 시장의 수준에 맞는 이 물건 반드시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개인적인 저의 감각이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또 제품의 소비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소비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가르치는 디자인과 학생들과 나눠봤는데요. 흥미롭게도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고르는 물건이 예쁘다, 기능이 좋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느낌, 촉감, 마감, 만든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한 세심한 설계가 있는 물건,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하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고 본인이 살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지까지 세심한 고민을 거쳐서 구매를 결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제가 리빙 페어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 중에 많은 브랜드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소비의 밀도가 높아진 겁니다. 다이소의 성장 이후로 소비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웬 다이소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짚고 싶었어요. 제가 둘러본 리빙페어에 많은 물건들이,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이소에서 비슷한 걸 봤는데 이게 과연 그 10배 값어치를 하는가? 사실 다이소는 이제 단순한 저가 생활용품 매장이 아닙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제품인데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기능도 심지어 충분해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1,000원이에요. 아무리 비싸봤자 5,000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이미 이 가격에도 이 정도 퀄리티가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학습한 거예요. 그러면 리빙페어에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의 제품들을 봤을 때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다이소에선 비교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냥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다이소가 바꾼 건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다이소 이상의 가격을 받으려면 퀄리티든 소재든 스토리든 경험이든 반드시 그 이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해요. 그게 없으면 소비자는 사실 내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라 다이소의 제품을 삽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요. 소비자가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게 더 선명해진 겁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납득이 되는 이유로 소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불안과도 연결됩니다. 일자리가 흔들리고 직업의 정의가 바뀌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출 하나하나에 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가 지금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전 세대와 소비 방식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사실 우리 윗세대는 현재를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지금 저희 세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끼고, 지금 참고, 나중에 집 사야 하니까. 그래서 나중을 즐기자라는 방식이었거든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 나중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집값은 이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고 인공지능이 내 직업을 언제 대체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먼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고 소비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기꺼이 투자하는 시대가 됐죠. 이게 바로 경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유명한 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기억에 남고 SNS가 아닌 내 몸에 새겨지는 걸 원해요. 그리고 이 심리는 물건을 살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을 언박싱 하는 순간부터 처음 손에 쥐는 촉감, 공간에 놓았을 때의 분위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소재의 질감까지 그 전체 과정이 하나로 설계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하는 사용자 경험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은 성능만 뛰어난 게 아니라 경험의 밀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사용자의 감정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한 물건, 그 차이를 소비자는 이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4. 브랜드에 보내는 메시지. 그렇다면 브랜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 페어를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건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건드리는 물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 물건이 이제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물건은 그냥 기능품으로서의 역할로 끝나고 수명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반면 인상 깊었던 브랜드들이 몇 군데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 브랜드가 특별했던 건 하나의 퀄리티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빛이 공간에 작용하는 방식, 그 경험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설계의 깊이가 다른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CMF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색상이나 소재, 마감 방식의 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감정 변화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설계한 결과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곳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결국 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은 생산지, 소재의 철학, 브랜드의 이야기, 이것들이 차별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단순한 마케팅 카피가 아니라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컨셉까지 그 제품에 실제로 녹아들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제 경험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가 설계해야 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경험의 흐름을 설계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 잘 만든 것, 정말 깊이 생각한 것, 진심이 담긴 것만이 선택받는 시대가 온 거니까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와 브랜드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품은 지금 누군가의 감정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시장 분석과 CMF 디자인 인사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퍼프 채널 구독해 두시면 바로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실제로 이런 CMF적인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해법까지 같이 들고 오겠습니다.